네, 2시간 전쯤이었습니다. 6시 조금 넘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시간당 9,860원. 이번에도 1만 원의 벽을 넘지를 못했는데요. 인상률로는 2.5%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 점검해 볼 텐데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했던 분입니다. 유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기섭입니다. 네, 총장님 밤새셨죠? 네. 피곤하시겠네요. 어저께 3시부터 시작해서 네. 아침 6시까지 네. 풀로 회의를 그러게요.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인터뷰 끝나시면 바로 좀 주무셔야겠네요. 네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9,860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네, 굉장히 아쉬운 금액이고요. 예. 저희들이 만 원이라는 부분들이 제기가 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부분은 6년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만 원의 벽이 이번에는 정말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번에도 결국에는 만 원으로 결정되지 않고 9,860원으로만 결정이 돼서 네. 굉장히 안타깝고 또 엄청나게 열심히 임해서 이번에 만 원 넘겨보려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최저임금을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수백만 최저임금 당사자의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얘기가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네. 그 결정 과정에서 표결을 했고 네. 노동자 위원들도 표결에는 참여했는데 또 그 표결 결과는 보지 않고 퇴장을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네. 뭐 일단은 마지막 예.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노동계가 통일된 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는 최종 안에 대해서 그 표결에 들어갔고요. 사실은 표결이 발표만 안 들었지 표결은 참여했고요. 그 표결 결과가 그 칠판에 표시되는 과정에서 노동자위원 8명은 노동자위원 근로자위원회 찬성 표를 던졌고 17표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안에 표를 던졌고 한 표가 무효가 되는 사항은 확인하고 네, 위원장님이 방망이로 이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이미 결과는 딱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제 퇴장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네네. 표결에서 그러니까 경영계 쪽 위원들하고 공익위원들이 공이 똑같은 어떤 그 표를 행사했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사람 수로 보면 예. 뭐 그렇게 보는 게 예. 정확한 평가. 그러면 있습니다. 뭐 여러 차례 수정안이 제시가 됐다 그러는데 노동계의 최종 수정안은 얼마였고 경영계의 최종 수정안은 얼마였어요? 최종 수정안이 이제 표결이 붙여졌으니까 근로자위원은 만 원. 예. 그 경영계 쪽에 사용자위원은 9,860원. 그럼 경영계 안 그대로 그냥 이게 결정이 된 거네요, 그러면? 네네. 그 각각의 안에 예. 그러니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은 없었고요. 물론 중간에 한번 조정안이라고 제시를 했지만 그게 노동자위원 쪽에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무효가 된 상황이고요. 각각 노동계 위원이 제시한 그리고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두 개를 안을 놓고 두 개 안을 투표가 된 놓고 거죠. 투표를 해서 이렇게 나왔다 결과가. 네네. 그럼 결국 어차피 키를 쥐고 있는 건 공익위원들인데 공익위원들은 경영계 안에 전부 다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제시된 안이 10번째 10차 수정안이 제시된 상황이었고요. 네. 그 노동계 쪽에서는 제초에 12,210원을 요구했다가 2,210원을 네. 삭감한 안이었고요. 경영계는 동결 안에서 결국에는 이제 2,860원까지 네. 300건 정도 올라온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좀 340원이 올랐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7월 1일에 네네.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게 있었어요. 이때 어떤 보도 내용이 뭐였냐면 정부 고위 인사의 말을 인용을 해서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 같다. 이런 보도를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딱 들어맞았거든요. 자, 그러면 네, 맞습니다. 공익위원들의 이런 입장이 사전에 정부와 조율한 결과이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따라붙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분명하게 그 머니투데이에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저도 뭐 인지하고 있었고 그 뒷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냐.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경우라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적인가 또는 자율적이고 공정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문제 제기를 쭉 해오니까 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위원장이야 공익위원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안을 제시하지 않고 노사 간의 간극을 좁히는 부분에서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결정 과정이 9,860원으로 된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관련된 사항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제가 의아한 게 지금 그러니까 최종 결정된 9,860원이 경영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해서 뭐라고 이유를 댔냐면 한국 상품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경영계 아니라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발언일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주장한 부분은 물가 상승률과 가구 생계비가 증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국가가 내놓은 통계치에 물가 상승률 3.3% 수정해서 제시한 사항이 있는데요. 3.3%? 네네. 그 부분도 못 맞춘 거고요. 논의 과정에서 가구 생계비 부분이 그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가 240만 원대로 발표된 통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9% 정도 증가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무시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갱년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갱년계 쪽에 있는 단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지금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각종 그 소득 격차 완화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그런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은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률 2.5%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에도 그러니까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고 또 한 가지가 이 그 2.5%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로 두 번째라면서요. 네네. 4년 전에 1.5%가 한 번 있었습니다. 2021년에? 네. 2021년에 5년 전에. 네네네. 근데 이때가 1.5%가 인상률로는 최저치였고. 네네. 그 다음이 이번에 2.5%라는 말씀이십니까? 네네. 그래요? 근데 올해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소한 물가 인상률만큼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에 전기요금, 가스요금들이 폭등할 것으로 예정되는 상황에서 정말 이 340원 오른 게 과연 이 대부분의 국민들 한 400만 정도의 저임금 그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을 빼앗는 그런 결정이다. 우리 근로자위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그 곤란한 지점이 하나가 또 도출되는 게 역시 사회적 의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이해관계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결국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비용인 문제점이 임대료, 그다음에 그 프랜차이즈 가맹비 뭐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고정 비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그리고 그 과다 경쟁에 따른 수익 감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제도 마련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고정 비용으로 놔두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정부 촉구를 네. 대정부에 관련된 대책을 촉구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음이고 최저임금 인상은 현찰이다. 이런 논리로 사용자위원 쪽에서도 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2.5%고 인상액으로는 조금 전에 340원이라고 하셨는데 340원이 아니라 240원. 네, 240원입니다. 240원이 오른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네. 절차상 문제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노동자 쪽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었는데 이분이 구속이 됐고 그래서 네. 해촉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그 금속노련 위원장을 다시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노동부에서 거부를 했고 결국은 안 된 거죠, 이게. 네네. 결국은 끝까지 근로자위원은 8명으로 예. 끝까지 간 상황이고요. 근데 왜 안 받아들인 거예요, 노동부는? 일단 노동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유는 예. 김준영 위원은 구속이 된 상태니까 김준영 위원은 해촉을 했고 그럼 김만재 위원은 그럼 왜 안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김준영 위원과 동일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김만재 위원이 참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김만재 위원장이 구속 상태도 아니고 예. 아직 당시에 지금은 기소됐습니다만 기소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은 심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표결 결과로 네. 8대 17이 나온 것만 보면 뭐 그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라는 부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9대 9로 노사공 동수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는 받았다. 이거는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연결한 김에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요즘 실업급여가 다시 이 여권에서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총장님? 네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라고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굉장히 안타까운 결정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어떤 의견이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노총으로서는 또는 노동계로서는 굉장히 유감인 상황입니다. 이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낸 기금이지 않습니까? 고용보험기금. 예. 물론 사용자도 부담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고용보험을 어떻게 제도화시켜서 저소득이나 또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제도를 시행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계 당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고 네. 정부와 지금 현재 여당이 만나서 그러한 부분을 결정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네.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손보고 어떻게 개편하느냐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당정이 검토했다고 보도가 된 부분은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 그리고 네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안. 실업급여 반복 수급 때는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요. 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사회에서 사회 안전망 자체가 없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요건을 강화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요건을 강화하고 그러한 부분들의 누수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사회보장적 기능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먼저 고려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근무기간 그리고 한액 이런 부분들을 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총장님 조금 전에 8시에 그 올라온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온 걸 보면 여권이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람이 실직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기간을 140일에서 270일로 되어 있는 걸 170일에서 300일로 늘려주고 대신 5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2번 이상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걸 단계적으로 줄여서 급여액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한다. 이런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수급 요건이라든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약간 악용되는 몇 개의 사례만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서 정말 사회 안전망 외곽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과연 보호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 논의 검토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한국노총 혹시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는 게 있습니까? 원래는 보조금 받는 게 있었는데 네. 올해 보조금 받는 부분들이 다 탈락이 됐죠. 아, 탈락이 됐습니까? 그러면 올해를 기준하면 그 1원 한 푼 받는 게 없습니까? 네, 원래 약 26억 정도로 노동상담소라든지 이런 어떤 일반 국민들에게 노동상담을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 푼도 못 받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금을 폐지해서 그 재원을 수해 복구 지원비로 돌려야 된다는 취지의 그 입장을 내놓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또다시 갈라치기 하고 있다. 갈라치기 하고 있다. 정말 이 목적 사업비가 과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입금 카르텔에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세세하게 검토된 상황에서 얘기가 된 것이냐. 정말 노동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 주어진 제공되던 서비스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되던 서비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 투명성이라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서는 이미 다 정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게 회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노동조합이 스스로 낸 조합비에 대해서만 자율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근거로 이러한 부분들까지 한 거는 굉장히 유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그 과태료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그 최저임금 때문에 많이 속상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 주무세요. 너무 피곤하실 텐데.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었습니다.